첫 번째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원의 낭비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자원의 낭비 요인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비계획적인 행동, 편리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인식이 부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노하우가 부족하다. 이 중에서 이 세 개, 비계획적 행동이라든지 편리성 추구,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는 반드시 교육이나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노하우가 쌓이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에 대한 부족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목만 외워두세요. 비계획적 행동, 편리성 추구, 그 다음에 노하우 부족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원관리의 과정에서 4단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원관리의 과정,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한다. 파악에 줄 거 놓으시고, 그래서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수집해서 확보하는 데 힘을 쓴다. 그 중에서 자 2단계에서 실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줄 거 놓읍시다. 계획한 양보다 여유 있게 확보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보다 여유 있게 확보해야 되는데 딱 맞게 100개를 확보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원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체크. 그 다음에 수행, 실행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계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자체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요거 제가 아까 쓴 데 있습니다. 그 쓴 데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어 두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관리의 효과 및 중요성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1, 2, 3, 4번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의 시간 관리 효과입니다. 기업 입장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한다와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가격 인상에 기회가 있다.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냥 가격 인상만이 아니라 가격 인상에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위험, 리스크를 감소한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증가된다 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공사 시간을 단축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문으로 뭐가 나오느냐면 지문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공기 단축, 공사 기간입니다. 공기 단축이라는 이런 용어들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입장에서 시간 관리의 효과. 이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까지는 대부분 다 기출돼서 나왔던 얘기인 거고, 이건 기출돼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기출돼서 나온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게 두 개가 거의 묶여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여기 기업 입장하고 개인 입장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알고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그 외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 외에는 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체크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요 정도는 같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되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 시간 관리의 효과에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균형적인 삶, 즉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죠. 워라밸을 할 수 있는 거고, 생산성이 똑같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 판단 매트릭스. 자, 보시면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위기상황이나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라든지, 긴급하지 않는 경우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자기개발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이쪽으로 가셔서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위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위치를 보지 마세요. 왜 위치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이렇게 나와서 이쪽이 긴급하고 이쪽이 중요도 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중요하고 긴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서 긴급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유예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둘 다 긴급하게 생각하지만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리자에게 위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책에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화살표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화살표는 이쪽이 훨씬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외워야 될 것들만 얘기합니다. 시간계획의 기본 원리, 60대 40 룰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수립의 절차는 기출된 적 없습니다. 자, 제가 근데 왜 냈느냐? 기출된 적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가업 및 활동 규명, 우선순위 결정한다, 예산 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다시 한번 고정비용, 유동비용, 예비비 순이다. 순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적 자원 관리의 절차에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사무용품과 보관물품, 동일 및 유사물품, 그리고 물품 특성에 맞는 보관장소 선정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 그 중에서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쓰기 쉬운 위치에 쓴다라는 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팀원 관리 방법은 제가 보여드리려고요. 이 양적 배치, 질적 배치, 적성 배치라는 것이 있는데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화돼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가 아까 필기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표 기출 유형을 보면서 제가 한번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제시되는 자료가 생소하고 문제풀이의 시간, 이거는 맞습니다. 문제풀이의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는데 모듈형은 알면 바로 푸는 거고, 계산 문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데 계산 문제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이 농협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가, 특히 자원관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원관리가 약간 악명이 높은 데가 어디냐면 농협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관리 부분에서 계산 문제 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 기출 유형 1번 봅시다. 주어진 자료를 확인하고 업무의 순위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귀하는 워크숍에서 예산을 선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다음 기획안을 보고 예산안을 만들려고 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정비용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모듈형은 굳이 지문을 읽으실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모듈형은 계산 문제하고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문이 나왔을 때. 근데 모듈형부터 먼저 푸세요. 모듈형은 굳이 지문을 읽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식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사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계산 문제하고 같이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물적 배치 문제에서 우리는 확인이 가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므로 기타 예비비를 먼저 확보한다. 이건 마지막에 확보하는 거죠. 기념품을 증정해야 하므로 기념품비를 가장 먼저 책정하도록 한다. 이거는 유동비용에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기념품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기념품 증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프로그램 비용이니까 고정 비용이기는 하죠. 유동 비용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일단 고정 비용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삭제해도 되는 부분은 기념품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정 비용에 넣어 봅시다. 그 다음에 다과 구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유동 비용이죠. 그 다음에 식사비가 가장 큰 고정비용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놓고 고정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은 뭐부터 먼저 책정을 해야 되느냐. 둘 다 고정비용인데 이거부터 먼저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둘 다 고정비용이라면 무엇부터 먼저 책정을 해야 됩니까? 숙식비부터 먼저 책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모듈형은 무조건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바로바로 진짜 한 10초, 20초 만에 풀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